여러분, 이 불면증 환자가 의외로 많습니다. 잠이 안 와서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의사들은 쉽게 수면제를 처방을 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.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잠이 안 온다고 환자에게 그냥 수면제를 그냥 처방하는 것은 참 무책임한 일입니다. 왜냐하면은 이게 잘못하면은 이게 정말 장기화가 되고 나중에 뭐 수면제를 안 먹으면 잠이 잘 안 오는 정도로 습관성이 생길 수도 있고 수면제 중독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사실은 편리하면서도 위험한 것이 이 수면제입니다. 그래 되게 이제 수면 전문가들은 어떤 약을 써야지 된다 하는 걸 대충 알고 있습니다. 크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습니다. 우선 이제 수면을 유도하는,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이 불안 해소제, 신경 안정제입니다, 소위. 이제 그거를 쓰고,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참 신경 안정제의 기능을 강화하는, 그러나 습관성은 적은 그런 약을 또 같이 처방을 합니다. 대개 이제 이 수면제를 처방하는 의사들은 그 원칙을 꼭 지키고 있습니다. 그래야지 환자들에게 정말 특별히 습관성을 만들지 않고도 아주 편리한 그런, 급할 때는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. 그러나 여러분, 더 중요한 것은 평소에 우리 생활 습관을 잘 좀 조절해야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뭐 잠이 안 오는 게 전혀 문제가 될 수도 없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한마디로 말하면요, 평소에 세로토닌적인 생활을 해라. 제가 이 세로토닌 운동을 하다 보니까 세로토닌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, 실제로 이 세로토닌은 여러분 행복 호르몬이기도 하고,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, 또 세로토닌은 수면을 유도하는데, 특히 이 세로토닌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드는 전구체입니다. 우리 뇌 속에서 세로토닌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을 만들게 된다, 그런 이야기입니다. 여러분, 가끔 요즘 우리도 초저녁에 가보면은 빈 운동장이나 혹은 또 이 강가라든가 또 가까운 산이라든가 그런데 이렇게 늦게 혼자서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될 때는 이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고, 또 세로토닌이 분비가 돼야지 이 수면 호르몬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바로 세로토닌에서 출발합니다. 그런 이야기를 꼭 좀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면에서 세로토닌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.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자기 직전에는 너무 밝은 조명을 켜지 말아라. 또 밝은 직전에는 가령 굉장히 폭력적인, 또 그러고 너무 성적으로 자극이 되는 그런 영화는 보지 말아라. 그렇게 수면 전문가들은 많이 충고하고 있습니다. 그것을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로토닌이 안 되면은 이 수면이 오지가 않습니다. 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해야지 되지 않습니까? 내가 너무 공격적이거나 화가 난다거나 그렇게 돼 있을 때는 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또 굉장히 우울하다거나 불행하다든가 그럴 때 그 감정에 휩싸이면은 또 잠이 잘 오질 않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로토닌적인 생활을 한다. 평소에 전반적으로 세로토닌 생활을 해야지 마음이 평화롭게 되고 이게 마음의 균형이 잘 잡히는 겁니다. 여러분, 세로토닌은 이 조절하는 호르몬입니다. 내가 너무 화가 났거나 또 내가 너무 우울하거나 그럴 때 그것을 잘 조절해서 정말 평균적인 이런 참 안정된 정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, 조절하는 것. 이 세로토닌은 그래서 조절 호르몬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. 행복 호르몬 이외에도 조절하는 겁니다. 그렇게 너무 공격적이거나 또 혈압이 막 올라가 있다거나 또 화가 났다거나 그럴 때 그걸 이제 조절해야 됩니다. 또 내가 또 너무 우울하거나 그럴 때 또 공부도 물론 안 되죠. 그렇게 자꾸 잡생각만 떠오르기 때문에 그것도 조절하는 것이 이 세로토닌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면 전문가들은요,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라. 그렇게 되면요, 내가 잠이 안 오는데 억지로 자려고 막 노력을 하면은 그게 오히려 긴장을 만들어서 스트레스를 만들어서 오히려 잠을 쫓게 되는 그런 결과가
생긴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대개 이 수면 시간은요, 우리가 입면 시간이라 그러는데 내가 자겠다 하고 누워서 한 15분이 시간이 걸립니다. 이제 그까지가 정상입니다. 불면증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도 그 정도는 시간이 걸리는데 여러분 이 불면증 환자들은 그 시간을 못 견디는 겁니다. 그렇게 한 15분 정도는 참고 견뎌야 되는데 15분, 한 10분만 지나도 아이고 잠이 안 오는구나. 그러고 이제 수면제를 먹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정말 참 억지로 자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잠을 쫓게 되는 그런 그 역설적인 방향으로 긴장이 진행해야 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우리가 너무 억지로 자려고 하지 마라. 그리고 또 적어도 한 15분은 걸린다. 이게 뭐 평균입니다. 그리고 또 이제 이 역설적인 방법도 있습니다. 내가 잠이 안 오거든. 그냥 뭐 억지로 누워있지 말고 아이고 뭐 잘 됐다. 밀린 일이나 하자. 숙제는 하자. 그래서 아이고 뭐 밤샘 각오를 하고 이 책상에 붙어 앉으면은 하하 이게 참 거짓말처럼 스르륵 잠이 오는 겁니다. 이걸 우리가 참 이 역설적인 기법이다.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. 그래서 막 자려고 그러지 말고 안 자려고 오히려 노력을 해봐라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잠이 역설적으로 온다는 이야기입니다. 하지만 이게 참 우리 마음이라는 게 때로는 상당히 참 변덕스럽습니다. 그런데 잠을 안 자려고 생각을 하고 딱 작정을 했는데도 그러고 나니까 잠이 스르륵 오는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. 그 다음에는요, 이게 잠이 안 오면은 또 이 일을 할 그런 기력도 없으면은 그냥 누워 있으면 됩니다. 이렇게 사실은요, 피로의 70%는 그냥 누워 있는 것만으로도 해소가 된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그렇게 참 그냥 누워서 밤새도록 잠을 한숨도 못 잤다. 그래도 극단적으로는 그런 일도 없지만 그래도 내일 생활에는 별로 지장이 없다. 그런 이야기입니다. 자,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이 잠이 안 오면은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. 그렇게 이제 긴장이 되면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. 여러분, 스트레스가 높아지면 잠이 올 리가 없습니다. 여러분, 내가 그 스트레스가 높아진다는 것은 경계 상태입니다. 뭔가 내 주위에 비상 사태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뜻입니다. 그럴 때 잠을 자서는 안 되죠. 잠을 깨서 이게 원인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. 자, 여러분, 그때는요, 이 좀 뜨끈한 물에 목욕을 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. 대체로 이제 잠이 잘 안 온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되게 잠자기 한 2시간 전에 목욕을 해주는 것도 굉장히 아주 좋습니다. 그 대신에 아주 더운 물은 좋지가 않습니다. 한 40도씨 정도만 되게 미지근한 물이 되게.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긴장이 풀리면서 스르르 잠이 올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은 수면 전문가들도 깜짝 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불면증에 여러분 낮잠 요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. 이렇게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은 낮잠을 좀 자라. 여러분 이 낮잠을 자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대개 불면증 환자들은요 이 잠이 안 올까봐 지레 겁을 먹는 겁니다. 어쩌다 잠이 안 오면 어떡하지? 그러니까 진짜 잠이 안 오는 겁니다.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. 걱정을 하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긴장이 올라가게 되니까 잠이 올 리가 없죠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낮잠을 자는 사람들은 내가 낮에 낮잠 자놨으니까 좀 덜 자도 되겠지. 그래서 안심을 하는 겁니다. 또 그리고 아이고 잠이 안 오면 내일 낮에 그때 잠시 또 낮잠으로 때우면 되겠지.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. 여러분 이게 잠이 안 온다고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안 오면 안 오는 대로 내가 적응을 하겠다 하는 생각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